체중계 숫자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여도 요즘 잠이 잘 온다 싶으면 지방이 열심히 타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 견디는 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담배 끊는 것처럼 금단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통, 짜증, 무기력감, 뇌가 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살이 찌면 다이어트가 잘못된 걸까요? 오히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다이어트 건강 채널 식욕닥터 남원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성남에서 다이어트 한의원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20년차 한의사 남창우입니다. 체중은 변화가 없는데 살이 빠질 때 오는 신호. 체력이 변한다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 2, 3주 차에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뭐 잘못하고 있나? 우리 몸은 원래 변화를 싫어해요. 그걸 항상성이라고 하죠. 피로라는 건 우리 몸의 불만을 말해주는 건데요. 주인아,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니? 밥도 적게 먹고 안 하던 운동도 하고. 이럴 때 우리 몸은 단계적으로 변하는데요. 1주에서 3주 차를 피로기라고 하고요. 몸이 저항하는 시기고요. 4주에서 6주 차는 몸이 적응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고요. 7주 이후에는 활력기라고 해서 새로운 체질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먼저 피로기에 일어난 현상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요. 알람 맞춰도 계속 5분 더 하고 3분 더 하고 많이 해보셨죠? 오늘 아침에도 하셨나요? 오후 3시쯤 되면 또 눈꺼풀이 천근만근이고 커피가 자꾸 생각나죠. 다이어트가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몸이 지금까지 들어오던 칼로리가 줄어들면서 뭔가 비상 상태인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에너지 절약 모드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쓸 때 배터리가 10% 정도 남으면 핸드폰이 절전 모드로 바뀌잖아요. 우리 몸도 그런 거예요. 기초 대사율도 좀 낮추고 안 써도 되는 에너지는 줄이려고 하니까 피곤하죠. 자, 다이어트 초기에 살짝 피곤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적응기에 들어가면 슬슬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몸이 이게 새로운 노멀이구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로감이 서서히 줄어들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보다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세포의 발전소인데요. 이 친구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게 먹어도 우리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활력기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몸이 달라졌구나 느껴져요. 체중은 똑같은데 계단 오르는 게 편해지고 쇼핑하고 와도 덜 힘들고. 쇼핑은 원래 안 힘든가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가? 오후 3시 넘어가도 졸리지 않고요. 더 적게 먹었는데 뭔가 에너제틱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체성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방은 줄고 근육이 늘어나면서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죠.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녀석인데요. 같은 체중이어도 근육이 많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활력이 넘치게 돼요. 그런데 3주가 지나도 계속 피곤하다. 그러면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돼요. 기초 대사량 이하로 극단적으로 식사를 줄이면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뇌가 활동하려면 포도당이 충분히 필요한데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면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두 가지. 단백질은 체중에 맞게 충분히 드시고 계신지, 그리고 잠은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는지. 체중계 숫자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굳이 숫자를 보시려면 체지방 숫자 변동만 보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피곤함도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야 몸이 바뀌고 체질도 바뀝니다.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잠도 잘 오게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과체중이신 분들이 잠자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적정 체중을 찾아가면서 잠잘 때 느꼈던 불편함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살이 빠지면 잠을 잘 잔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코를 심하게 고는 분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분들이 있으시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살이 찌면 왜 코골이가 심해질까요? 단순히 목에 살이 쪄서 목이 답답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염증이에요. 비만 상태에서는 몸에 염증 물질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특히 이 내장 지방이 문제인데, 내장 지방은 그냥 기름 덩어리가 아니라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공장이에요. 24시간 풀가동하는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염증 물질들이 뭘 하냐면 우리 뇌의 수면 중추를 망가뜨려요. 옆집 강아지가 밤새 멍멍 짖는 것처럼 뇌의 수면 중추가 계속 깨어 있는 거죠. 뇌에는 송과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런데 염증 물질들이 이 멜라토닌 만드는 걸 방해해요. 더 심각한 건 염증 물질들이 뇌의 시상하부라는 것도 건드려요. 이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체온, 호르몬, 수면 리듬 같이 웬만한 건 다 조절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가 고장나면 수면 패턴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체중이 줄면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특히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이 염증 공장이 멈추기 시작하고 뇌가 조용해집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체중이 5% 정도만 줄어도 수면의 질이 현저히 좋아져요. 코골이가 줄어들고 수면 무호흡증이 개선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잘 잤다 하는 날이 많아지죠. 이런 결과들을 실제로 보여준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2022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요. 체중을 10% 감량한 사람들 중에 무려 70%가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고 해요. 특히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분에서 12분으로 줄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럼 살이 빠지면 왜 잠을 잘 자게 되는 걸까요? 먼저 목 주변에 지방이 줄어들면서 기도가 넓어져요. 숨쉬기가 편해지는 거죠. 둘째로는 복부 지방이 줄어들면서 횡격막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깊은 호흡이 가능해지는 거죠. 셋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호르몬 균형이 회복돼요.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나요? 렙틴은 포만감을,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둘이 수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잠을 못 자면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이 줄고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해서 배가 더 고프게 느껴지고 식욕 조절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살이 빠지면서 이 호르몬들이 정상화되면서 밤에 먹느라 늦게 자는 일 자체도 줄고 늦게 먹고 부대껴서 깨는 일도 없겠죠.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살이 빠졌는데 오히려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먼저 커피 드시는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일단 오후 3시 이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마치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2시간 이내에는 격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극단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면 뇌가 각성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탄수화물 섭취를 좀 더 늘려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 무한 쇼츠나 릴스를 하시면 잠을 쫓아내는 거예요.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여도 요즘 잠이 잘 온다 싶으면 지방이 열심히 타고 있는 거예요. 몸은 이미 날씬해지고 있습니다. 배고픔이 예전보다 덜 느껴지면 살이 빠지고 있는 신호라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살이 빠지고 있을 때 달라지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밥때를 지나칠 정도로 배고픔이 덜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전엔 배고프면 잠시도 참을 수 없어서 막 뭐라도 집어 먹었는데 요즘은 배가 고파도 깜빡 잊고 지나칠 정도로 그냥 참을만 하다. 이런 느낌은 뭐냐면 몸이 에너지를 잘 쓰게 됐다는 증거예요. 먼저 살이 찌면 왜 배고픔이 더 힘들어지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몸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휘발유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는 차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이라는 휘발유와 지방이라는 전기, 이 두 가지 연료를 쓸 수 있어요. 살이 쪘을 때는 탄수화물 연료만 쓸 줄 알아서 탄수화물이 바닥나면 견디기 힘들었죠. 살이 빠지면 탄수화물이 바닥나도 몸속 지방을 태워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휘발유가 바닥나면 전기 배터리로 가는 것처럼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적절히 줄이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늘리면서 우리 몸이 지방도 쓸 수 있구나 깨달은 거죠. 배고픈 게 별로 안 힘들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그렐린과 렙틴 들어보셨죠?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고 렙틴은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살이 찌면 렙틴 저항성이 생겨요. 이 저항성이란 얘기는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렙틴이 아무리 배불러 그만 먹어 이렇게 외쳐도 뇌가 못 듣는 거죠.
배부르다는 괜찮다는 신호는 잘 안 가고 계속 배고프다는 신호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체중이 줄고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개선되면 렙틴 저항성도 줄어들면서 배부르구나 신호를 제대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배고픔이 아주 심하게 오지는 않는 거예요. 실제로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요, 간헐적 단식을 6주 이상 지속한 사람들의 83%가 배고픔이 덜 힘들어졌다고 대답했어요.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음식을 봤을 때 뇌가 배고프다, 먹고 싶다 하며 반응하는 영역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런데 똑같이 다이어트를 해도 배고픔이 편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고픔에 빨리 적응하고 어떤 사람은 배고픈 게 꽤 오래 걸려요. 특히 평소에 단순당을 많이 드시던 분들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단순당 음식은 흰쌀밥, 떡,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뇌가 설탕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담배 끊는 것처럼 금단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통, 짜증, 무기력감 이런 건데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사라집니다. 야식 습관이 있던 분들도 배고픔 견디는 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밤에 위장이 일할 시간인데 하고 위산을 분비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저녁을 조금 늦게 드시고요. 그래도 8시를 넘기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분들 많이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단 것을 찾게 만들거든요. 이런 분들은 식단 조절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셔야 배고픔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살이 빠지다 보면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괜찮네? 이런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내 자신을 믿고요. 킵 고잉 합시다. 다이어트를 한다, 체질 개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숙제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식단이나 운동이나 습관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숙제가 되고 통제가 되면 나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셔야 사실 다이어트가 나를 행복하게 할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천천히 실천하시면 몸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식욕닥터 남원장을 통해서 행복한 다이어트 콘텐츠로 여러분 다시 찾아뵐 거고요. 쉽게 찾아오시도록 제가 밑에 고정 댓글 남겨드릴게요. 아울러 떠먹여주는 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